숨겨진 금덩이를 찾는 3명의 사기꾼을 바라보는 한 남자. 참교육 전문가 김도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악당이 가진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참교육 클래스. 무엇보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 절망에 빠진 악당 놀려먹기. 완전히 절단났네. 정 많고 외로운 노인들을 사기쳐서 엄마, 나야. 엄마라고 하지 마. 엄마가 다 떠안고 죽으면 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이번 사건. 잘 한번 생각해 보셔. 그런 사회의 악을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복수대행 택시기사의 이야기, 모범택시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산골짜기 깡촌을 찾아온 트럭 한 대. 어머니, 아버지! 반갑게 어르신들을 부르는데 나 여기 읍내 공터에 여기 개업했어요. 나 여기 살라고 왔어. 아, 일로 와봐요. 마치 손자처럼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남자. 심지어 미스터 트롯 뺨치는 실력까지 갖췄는데 할머니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좋아하죠. 할머니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들. 사실 이들은 효도 공연을 빌미로 이들에게 불법 의료 기기를 판매하러 온 것인데, 당연히 이를 알 리가 없는 할머니들은 이들의 다정한 공연에 큰 위로를 받고 심지어 저런 거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엄마.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판매는 뒷전인 것 같은 모습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공연 보고 있으면 재미도 있고 하루하루 시간도 잘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규남네가 제일로 딱하지.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잘 안 돼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온대야. 우연히 할머니의 집안 사정을 듣게 된 상기. 하나 있는 손주가 계속 병원 다녀서 못 오지 자주. 의도적으로 할머니에게 접근하는데 엄마 너무 고와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셀카 찍을까? 아이 자, 엄마. 자, 하나, 둘, 셋. 아이 엄마 웃어봐. 심지어 할머니 아픈 손자도 이용하는 상기. 우리 아들 올해 5살. 우리 아들이 좀 아프거든. 병원에 있어서 자주는 못 봐.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아들 장난감 많이 사가려고. 이 사실을 모르는 할머니는 상기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죠. 몸 아픈 아들 잘 키우려 애쓰는 모습이 우리 규남이 같았어요. 그렇게 소중히 모아둔 쌈짓 돈을 꺼내들고 상기를 찾아간 할머니. 엄마. 아 어쩐 일이에요? 나도 뭐 하나 사주려고 왔지. 그런데 돈 아끼려고 몸 아픈데도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시면서. 아유 아니야 나 괜찮아.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돈 쓰는 걸 막는 상기. 그렇더니 아 그럼 돈 쓰는 거 말고 나 다른 부탁 하나 해도 돼? 할머니에게 다른 부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카드 발급. 이거 발급만 받아도 나한테 몇만 원 수수료가 나와. 엄마는 이거 나오면 그냥 잘라서 바로 버리셔도 돼.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그저 아들 돕는다는 생각 하나로 카드 발급까지 도와준 할머니.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아이고 우리 엄마. 여기 잠깐만 봐줄 수 있어? 나 잠깐 가서 밥 좀 먹고 오려고. 그래 여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많이 먹고 와. 의도적으로 할머니에게 물건을 맡겨 할머니가 물건을 팔게 만든 뒤 그 얼른 좀. 아유 그래도 몫으로 돈까지 쥐어준 상기. 아니 아유. 아들이랑 손주 집에 놀러 오면 이번에 엄마가 용돈 받지 말고 용돈 직접 주셔요. 알았지? 손주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 아마 깜짝 놀랄걸? 그로부터 얼마 후 여기 맞네 여기. 새 걸로 바꿔주던가 환불해줘요. 규남이네가 앉아 있었다며. 그건 잠깐 봐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나한테 사라고 그랬잖아요. 물건 좋다며. 아이고 규남네. 애기도 이제 어떻게 된 거요? 뒤늦게 자신이 이 모든 걸 덤터기 쉬었다는 걸 알게 된 할머니. 하지만 이미 상기 일당은 마을을 떠나버린 뒤였죠. 아니 저기 오래 저기 와. 이 할머니가 이거 나한테 팔았어요. 맞아. 경찰서로 잠깐 같이 가시죠. 그런데 아니, 제가 물건을 사다뇨? 아니 할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만드셨잖아. 그걸로 결제하고 물건 받으셨잖아요. 제가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발급받은 카드로 불법 의료기기까지 구매한 상기 일당.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와준 거예요. 할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 그거 그냥 도와줬는데 돈은 왜 받았어요? 아니 그건 아들 용돈 주라고 그래서 받은. 이 물건들 다 저질이에요. 우리 이모 등짝에 화상 입었다니까요. 그 아드님한테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세요. 결국 아들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 아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힘들게 사는 아들에게 이런 짐까지 줄 수 없는 할머니. 그냥 저를 혼내주세요. 그때 그런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엄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상기. 엄마라고 하지 마. 에이 왜 그래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몰려왔었어. 경찰서에 갔는데 우리 아들 불러오라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갈 걸. 드디어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낸 상기. 그래서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팁 하나 주려고. 악마 그 자체인 상기가 알려주는 팁은 바로 엄마가 다 떠안고 죽으면 돼. 죽음. 그럼 자식 손주들한테 안 갈 걸? 단순 사기범이 아닌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이코패스 살인범 상기. 잘 한번 생각해 보셔.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 결국 자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할머니. 그때 우연히 할머니 눈에 띈 문구. 곧바로 할머니의 의뢰를 받게 된 그들. 이번 의뢰인은 나이가 좀 많으셔. 이들은 빠르게 할머니의 의뢰를 파악하는데 신고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야. 왜요? 어떤 물건을 100원에 사서 다른 곳에 1000원에 속여 판다 그래도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 양심의 문제일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필 이렇게 사정이 딱한 사람들만 골라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정이 딱한 걸로 안 보이니까요. 상기의 추악한 계획의 일부였죠. 저놈들 눈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들이죠. 이놈들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건 그걸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 모든 걸 스스로가 떠안을 만한 사람을 물색하는 거였어요. 이놈들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참교육해야죠. 돌려줘야죠. 저놈들한테. 그치? 그렇게 할머니의 복수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들. 다크나이트의 배트맨도 부럽지 않은 장비들. 5183은행 시작합니다. 든든한 해커 고은과 엔지니어 박주임 최주임과 함께 출격하는 김도기 기사. 물건 도매상 좌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먼저 상기 패거리가 노인들에게 판매한 물건들의 도매상으로 향하는데 역시나 폐가전이었던 물건들. 폐업가전들 유통하는 곳인데다가 그동안 현찰로 거래하고 있어서 찾느라 애 좀 먹었어요. 그런데 원적외선 감마 램프. 이거 진짜 효과 있긴 한 거야? 근데 저거 켜두면 진짜 안 보이는 벌레들까지 싹 다 죽어요? 그럼 감마선이 방사선인데 그렇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벌레도 죽고 새도 죽고 개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어. 큰일 나. 하지만 저건 근데 다 가짜야. 할머니한테 팔았던 살균 램프도 일반 전등에다가 셀로판 좀 붙여놨더라고. 완전 성의 없어. 단돈 10만 원의 3패가전으로 창조 경제를 만들어낸 상기 일당. 참교육이 시급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역시나 또다시 작업을 시작한 놈들.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사이에 잠복한 박주임과 최주임. 김치 하나 둘. 이 사실을 모르는 놈들은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하는데 곧바로 타겟을 설정한 놈들.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마자 바로 공유했네요. 다음 순서는 아마도 뻔하네요. 대망의 1등은 19번. 어디 계셔? 19번. 여기. 1등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품에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직원들에게 가셔서 경품 수령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 작성해 주셔요. 신분증 참 필수예요, 엄마 아빠들. 역시나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정보를 빼내는 그들. 그렇게 받아낸 정보들은 용실이 내일부터 휴가라니까 이거 바로 싸주고 개통하긴 해. 불법 휴대폰 개통으로까지 이어졌죠. 몽칠이 개통? 임순 할머니 명의로 핸드폰이 6개가 개통돼 있어요. 역시나 이미 모든 걸 작업당한 할머니. 구분해서 일일이 확인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노렸을 테니까요. 아마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겁니다. 유료 게임 아이템을 한도치까지 싹 다 핸드폰으로 할부 결제했어요. 다 합치면 피해 금액이 꽤 많아요. 전부 다 돌려받아야죠. 그 전에 우선 용칠이부터 만나봐야겠어요. 그렇게 용칠이부터 처리하러 가는 도기. 그 시각 한 휴대폰 판매업소에선 스마트 83 요금제 할인 적용 받으셔서 36개월 할부에 월 15만 3,800원씩 내시면 됩니다. 강제 폰팔이 중인데 다음에 아니 설명만 듣고 그냥 가시겠다고? 고객님 이실래요? 네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노리는 용칠이 일당. 아따! 저래 백날 붙잡고 판매해봤자 돈도 안 될 것인데 어찌하실까 형님? 역시나 여기서도 이루어진 창조 경제. 개통 다 했냐? 예. 제일 비싼 요금제에 유료 서비스랑 게임 아이템까지 깍깍 눌러 담았어. 최신폰으로 3개.
900만 원 맞춰버렸습니다. 오, 제발이. 단 1%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들. 다음 표적은 어떠야 신용 좋게 생겼다. 바로 상기 패거리의 목표물. 이 할바씨도 손치 않게 꾹꾹 눌러 담아갖고 1200까지 맞춰 부르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때 나타난 누군가. 다름 아닌 김도기 기사. 여기 손님 왔는데 어서 오란 얘기도 안 하나? 당황한 불법 개통업자들. 나 뒷문으로 들어온 손님 처음 봐버렸네. 가입 해지하러 왔습니다. 정중하게 가입 해지를 요청하는 도기. 하지만 회시를 해야 된다고? 이게 쉽게 될 리가 없죠. 아따, 이 양반한테 어디서 오셨을까? 곧바로 통제에 들어간 남자. 여기선 해지 안 되는데. 도기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그들. 꺼져라. 몸 상할 때. 그들의 경고에 코웃음 치는 김도기. 서비스가 좋네. 내가 할 말도 대신해주고. 아, 나 이런 느지하고 없는 새끼가. 이씨. 곧바로 가볍게 그들을 처리하는 김도기. 받아라 이 자식들아. 이거나 먹어라. 어딜? 속전속결로 컴퓨터 해킹까지 완료한 김도기. 자, 해지 완료. 그렇게 구원이 해지를 완료한 틈에 모든 자료를 불태우는 도기.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상기일당. 아 용철이 이 새끼 이거 휴가를 간 거야 뭐야? 아 그 알을 골골대서 뒤지기 전에 개통해야 되는데 진짜. 한편 그 왼쪽에 놓자, 왼쪽. 무슨 생각인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만물상을 연 두 주인들. 이거 왔다 갔다 하게 왜 자꾸. 벌써부터 불안한데 아니야, 왼쪽이 낫다. 왼쪽이 나, 왼쪽. 여기? 왼쪽. 그만 좀 덜컹거려요. 진짜 정신 사나워 죽겠네. 고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 사납겠지만 조금만 참아줘. 뭐 장사를 해봤어야 알지. 신났네, 신났어 아주. 한편 또다시 지역을 이동 중인 상길당. 그런데 그때 완전히 퍼져버린 트럭. 아, 내려. 아 빨리 내려 이 새끼야. 야, 나 촌에서 차 퍼지면 대책 없다고 너 확인 제대로 하라 그랬지. 아씨, 분명히 멀쩡했는데. 보험사 부를까요? 부르면 어디 뭐 저 길 건너에서 오냐? 언제 올 줄 알고 피해? 이 새끼.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익숙한 그 소리. 구세주처럼 나타난 우리의 김도기 기사. 무슨 일 있어요? 이들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참나.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겨. 연기가 매련도 없네. 혹시 근방에 카센터 아는 데 있어요? 아, 근처에 고거 하나 고치는 데 없겠어요? 솔깃한 상기.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냐면 이리 쭉 가서 옆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와요. 삼거리. 거기서 감티나무 모퉁이를 끼고 왼쪽으로 20m, 오른쪽으로 30m 그리고 대각선으로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금방 나와요. 응? 공간 지각력 만점자도 기억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려던 그 순간 요요히 갈 길을 가는 농촌 아저씨 도기.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견인이라도 미리 부를 걸 그랬나? 야 너도 밀어. 야 빨리 안 되냐? 어렵게 도착한 농기계 정비소. 야 잘한다. 기능사 아저씨를 찾아보는데 거기 있는 건 안에 계세요? 다름 아닌 김도기? 예. 어여 와요. 뭐야? 여기 당신이 하는데요? 공연 몰라요? 그럼 아까 우리 차 견인해서 와도 됐잖아. 1차 공격. 아까 견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들어? 상황 보면 모르나? 참나. 2차 공격. 그럼 다시 갖다 놓고 얘기를 해요. 견인해 줄 테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 됐고 저거 빨리 수리나 해줘요. 안 돼요. 당신이 여기서 수리 된다며. 알고 보니 이것 좀 와서 봐요. 이거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차례를 기다려야지 사람들이. 이 동네 수리 맛집이었던 것. 뭐 10만 원만 줘요. 15만 원. 자 바로 좀 합시다. 아, 그 10만 원이라 게 뭐 이렇게 많이 주는겨. 그리고 바로 안 돼요. 원하는 걸 알았다는 듯 따블. 바로 좀 하자고. 아, 그거 안 된다니까. 아이씨, 그럼 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10만 원이요, 10만 원. 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겨. 눈치도 없는데 무력도 없는 이상한 아저씨. 밀어. 급해서 그런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급한겨? 저희가 어르신들 읍내에 공연하러 가야 해서요. 공연이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총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갑자기 180도 달라진 모습. 아이 저 촌딱 새끼 저거 씨. 내가 말했지 뒤도 안 듣던. 그때 숨겨진 몰카.
잘 준비 잘해. 오후부터 바로 시작하자. 이번엔 이 마을 노인들을 사기치려는 상기와 그걸 막으려는 도끼팀. 오후부터 시작하신다는데요, 저분들? 그럼 우리도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의 상기, 당신의 상기, 유상기 인사드립니다. 인사와 함께 건네지는 랜덤 번호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어르신 너무 신나가지고. 대망의 1등 27번. 당연히 당첨자는 흰수염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주인. 나 원래 진짜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기쁜 박주인과 달리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는 상기. 사기 타깃이 될 노인이 상품을 받아야 했던 건데 뒤지고 싶냐? 야, 일 제대로 안 해? 어? 첫날부터 허탕을 친 상기. 프로 사기꾼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내일 장터에서 바로 데리고 올 테니까 준비 제대로 해놔. 또 설렁설렁 하기만 해봐 이 새끼들 진짜. 우리 오복이 할아버지가 깊은 숲속에서 캐온 고구마예요. 할아버지 일을 도와주며 부지런하게 사기칠 준비를 하는 상기 일당. 아주 기가 찰 노릇.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더 열심히 하지 뭐. 도끼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때 기운 잃지 말고 입맛 없어도 밥 걸으면 안 되는 것이오. 무슨 말인가 했더니 흰수염 할아버지에게 심파소설을 쓴 상기. 내일이 우리 아들 재산날이라 밥상에 맛있는 거 많이 차려주려고. 내가 저 나물 좀 갖고 왔는데, 아 잠깐만요 아버지. 아 재빠르게 이거 사은품인데 쓱 제세 공과금만 조금만 내면 돼 아버지. 말해줘도 난 뭔 소리인지 통 몰라. 자네가 알아서 해줘. 내가? 기다렸던 답. 그럼 혹시 조그만한 카드 있을까? 넙죽. 아 여기 있네.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돌아선 순간 할부 12개월로 한도까지 싹 긁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기꾼으로 변한 상기. 모든 게 잘 풀리던 그때 이게 다 뭐예요? 나타난 건 물건 파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농촌 아저씨 김도기. 그런데 결제가 안 되는 카드 리드기. 왜냐하면 모든 전파를 다 끌어주는 재무야. 이거면 만사형.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지. 뭔데요? 거리가 좀 짧아. 완벽한 전파 차단기. 당황하는 상기 일당. 형님 이거 잘 안 돼. 아버지 기다리시는데 뭐해. 좋아. 박지성급으로 밀착 수비를 하는 도기. 아니, 전파가 잘 안 잡히나 보네. 아 여기 된다. 조금이라도 벗어난 그 순간 달라붙는 도기. 지도 이런 거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도기의 눈구렁이 같은 철벽 방어. 왜 이래? 아이씨. 아 진짜. 근데 이 등어리는 어떻게 붙여요? 나는 혼잔디. 대놓고 염장 지르기.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아저씨한테 안 팔아. 아 딴 데 가요. 딴 데. 아저씨는 뭔 아저씨예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 사과해요. 에? 사과해요. 작전 성공.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슈. 딴 데 갈게요. 야 눌러봐. 야 이거 고추도 봐야지. 야 이씨. 와봐 이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마을회관에서 새 작업을 시작한 상길당. 역시 어르신들 꼬시기엔 이만한 장소가 없는데 뭐 알아낸 거 없어? 끝에서 부추전 먹고 있는 할맛이야. 새로운 타기. 복순내라고 얼마 전에 혼자 됐다는데 남편 사망보험금 나왔대요. 자식들은? 잘 오지도 않고 돈만 꼬박꼬박 보낸답니다. 돈은 있고 자식과는 연락이 뜸한 노인. 상길당에겐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었었죠. 어디 사는지 위치 파악해놔. 그때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건 열심히 좀 해 새끼야. 택시기사 김도기.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상길당이 번 돈이 어디에도 없던 것. 지금 다 뒤져봤는데 저축 정신이라고는 1도 없어요. 뭐 은행이고 뭐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고. 혹시 이 사기치는 족족 다 탕진하나 봐요. 씀씀이로 봐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 그때 산책 한번 하시죠. 아 이거 진짜 왜? 아침부터 말썽 인트로. 무슨 이유에선지 참 고장도 잘 나는데 아 이번엔 진짜 내 잘못 아니에요. 수리도 다 했잖아요. 아이 그 촌딱새끼 제대로 수리도 안 해놓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촌놈한테 전화할까요? 됐어. 이럴 땐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법. 긴급 출동 서비스 그거 불러. 네네, 위치 확인했습니다. 기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통신을 모두 장악해 놓은 곳. 긴급 서비스 출동해주세요.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그 소리. 애타게 기다린 긴급 출동 서비스는 이 지역 아저씨 같은 총각 김도기.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시오? 당신이 왜 또? 이 동네 긴급 출동은 내가 다 하고 있잖아요. 긴급하게 얼른 왔지요? 상기 입장에서 미첼로를. 그럼 그때 고장 났을 때 보험 처리해도 됐던 거잖아. 돼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줬어? 뭘요? 보험 처리하라고!
하지만 왜요? 심장을 파고드는 답답함. 저거 맞죠? 아유 다 그 어른이 지가 할 일은 지가 해야지 뭘 자꾸 해달라는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기. 이건 완전히 인내력 테스트인데 그때 아주 삽으로 파묻어버리고 싶을 정도. 그렇게 고장난 트럭을 끌고 이동하는 토끼의 경운기. 그 순간 할아버지 이 차까지 마실 나왔어요? 갑자기 경운기가 멈춘 이유는 동네에 산 할아버지 때문인데 잠깐 있어봐요. 저 할아버지 좀 같이 태워갈게요. 할아버지 자꾸 이렇게 먼 데까지 나오지 말라니까. 갑자기 팁을 주는데 대슈 경운기 태워줄 때마다 뭔 그렇게 택시비를 주려고 그래요. 택시비로 달러를 주는 할아버지라? 뭔가 돈 냄새를 맡은 상길당. 저분들은요 동네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가서 구경 한번 해요. 게다가 그들 눈에 보인 번쩍번쩍 빛나는 신발. 형님, 저 노친네 신발 명품 맞죠? 이런 곳에서 저런 노친네가 찐을 신고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명품. 맞습니다. 저 나한테도 있는 신발이고. 근데 그 비싼 걸 뒤꿈치를 날려먹었어. 야, 저 원래 저런 신발이야 인마. 조심스럽게 달러 할아버지를 뒷조사를 시작하는 상길당.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아쉬운 대로 마당을 살펴보던 그때 포르쉐. 이런 곳에 포르쉐가? 이게 왜 여기? 게다가 나공이 부지깽으로 쓴 거 이거 7번 아이야. 고급 골프채가? 야, 이거 내 거보다 좋네?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쓴다고? 알고 보니 숨겨진 아니 알부자. 근데 이거 미친 거야 뭐야? 그때 형님!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시골에 와인 창고가 있다고? 뭐야 이게? 그 순간 보자기를 들고 어딘가로 향한 할아버지. 거기에 담긴 건 다름 아닌 달러 따발. 명심해. 사람은 죽어도 돈은 안 죽어. 네가 죽어도 갚지 못한 돈은 네 처자식, 네 사돈의 8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 그때 상기가 발견한 명패 백성미? 뭐야? 알고 보니 돈만 회장의 은닉 자금을 누군가 가지고 잠적한 건데 아마도 그 범인은 달러 할아버지? 이건 한마디로 눈앞에 월척이 있었네. 명패 어디다 놔둘 줄 몰라서 그냥 세워둔 건데 알아서 잘 찾네. 저렇게 다 드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데나 놔줄 거야. 괜히 고민했네.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가. 우린 좀 단순해져야 돼, 맞지?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접근하는 상기. 또 산책 나오셨어? 할아버지, 내가 재밌는 데 데려다 드릴까? 거긴 바로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상기에 타는 트로트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할아버지. 하지만 공연 잘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공연을 듣는 동안 집수색을 다 마친 상기 부하들. 찾았어? 노친네 집은 다 뒤져봤는데 없던데요. 2번이나 뒤졌는데 없었어요. 근데 형님 말 들어 어디 밭에다가 숨겨놓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분명 어디다가 숨겼을 것 같은 은닉 자금. 노친네가 사라져서 집으로 가보니까 어디서 또 보자기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장소만 알아낸다면 단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 내일부터 다 같이 따라 붙는다. 그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의 추격. 만만해 보이지만 방심하면 미끼를 아주 제대로 문 것 같은 상기일당. 그 사이 우리도 찾으러 가죠. 상기일당이 숨긴 자금을 찾아 나서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소득이 없는 도기팀. 동시에 상기일당도 나물 캐러 나온 거였어. 나물 캐러 나온 할아버지에 당한 상기. 잡아서 그냥 족쳐볼까요? 하지만 물고기 안 잡힌다고 발길질 해봐야 흙탕물만 된다. 그것도 정신 멀쩡한 사람한테나 통하는 거지. 그때 잠깐, 그 촌딱 새끼가 저 정신 나간 할배랑 친했었지? 상기가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던 그 순간 금고는 고사하고 집회 한 장 어때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꼼꼼하네.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누가 먼저 은닉 자금을 찾느냐. 이제 눈치 싸움인데 아니 또 어디가 고장났시오? 아니 차량 점검 좀 하려는데. 할아버지와 친해 보이는 도기를 포섭하려는 상기. 아니 차량 점검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요? 티! 수고하는데. 그 일전에 만났던 그 몸 불편한 할아버지 있지 왜? 아니 그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지도 혹시 알고? 옛날에 뭐였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전에 뭐랬든 인자는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 농사 짓는 땅 같은 거 있으시려나? 핵심을 찌른 상기. 땅? 할아버지가 땅이 있었나? 의미심장한 단서. 전번에 빨간 짝대기 몇 개 들고 가긴 하던디. 빨간 짝대기? 왜 그거 있잖아요. 땅에 딱 꽂아서 표시하는 거. 혹시 거기에 이 짝은 내 땅이니까 딴 사람은 접근 금지. 거기에 돈이 있습니다. 곧바로 찾아낸 빨간 깃발. 거기 한번 봐봐. 곧바로 보물찾기에 나선 상기. 야, 한 곳만 파지 말고 흩어져서 파야지 새끼들아. 그렇게 그 주변을 여기저기 파내기 시작하는데 힘만 들 뿐 1,000원 한 장 없습니다. 야!
그때 일로 와봐. 저기 빨간 깃발 보여? 저기도 한번 봐봐. 반면 역시 일하고 나선 국밥이죠. 그때 아주 성질난 채 들어오는 상기. 그쪽이 말한 빨간 깃발인지 짝대기인지 할아버지 땅 아니던데? 언제 할아버지가 땅 있다고 했어요? 빨간 작대기 빌려갔다고 했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 그 순간 근데 땅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돼서 할아버지 혼자 땡볕에 밤매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밀어냈으니 이번엔 당겨야죠. 뭐유? 아유, 그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요. 할아버지 밭 안 매요. 밭을 안 매? 은근슬쩍 할아버지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서도 예전엔 또렷했어요. 트랙터도 잘 몰고. 트랙터? 뭐 할 게 있는지 지한테 트랙터랑 쟁기 빌려갔잖아요. 마치 뭐라도 숨겼을 것 같은 행동. 밭을 매는 트랙터를 빌려갔단 말이지. 나가 트랙터를 직접 몰고 할아버지가 말한 곳에 갖다 주고 그랬죠. 그렇다는 말은 할아버지 뭘 심으려고 이렇게 깊은 쟁기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을 혹시 엄청난 돈? 그건 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 김덕희 씨, 나도 그 트랙터 좀 빌립시다. 할아버지 빌렸던 거기로. 현금 박치기로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도기의 트랙터와 상기 일당. 기사님한테 대신해달라고 하진 않겠죠? 나한테 나눠줄 정도로 착해 보이진 않던데요. 그나저나 없던 돈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뭔가를 발견한 도기. 돈이요? 분명히 돈이 별로 없었던 상기. 그때 지갑에는 분명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 트랙터 좀 빌립시다. 이번엔 돈이 두둑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그 말은 금방에 ATM기가 있었나? 당연히 이런 시골에는 없습니다. 짐작가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죠. 동상이몽을 꿈꾸는 도기와 상기. 저 촌놈이 트랙터를 빌려준 곳이 바로 그 노친네 땅이라는 거잖아요. 형님,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놈한테 아예 파달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야, 새끼야. 파다가 돈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이거 운전은 누가 한대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내려가 일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 없으면 내가 대신 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괜찮으니까 내려가세요. 응, 알겠시요. 지는 이만 가요. 단 한 푼도 나눌 수 없는 상기 일당. 야 여기 빨리 파봐. 하자마자 드러나는 금색 보자기. 야 중지.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무게. 나타났다 지금. 상자부터 고급스러운데 어쩌면 보석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는데 이건 똥이 왜 똥. 여기? 야 이거 치워. 한 대 파봐. 하지만 아이 촌딱 새끼 이거 개수하는 거 빌려줘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트랙터. 결국 돈 찾으려다 가진 것만 잃은 상기. 그때 왜 이씨? 진짜 금보자기 상자를 들고 급히 도망가는 할아버지. 야 방법 바꾼다.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 상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돌볼 테니까 힘으로 돈을 뺏겠다는 전략. 들어가셔. 할아버지 밥 챙겨드려야 되는데.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 밥 우리가 챙길 테니까 돌아가라고.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상기. 변장한 장 대표가 위험한데 장 대표님 괜찮을까요? 예상대로 강한 압박. 영감님,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고? 낮에 다녀온 데 있잖아. 낮에 다녀온 데. 그만들 해 이 새끼들아. 할배 식사하시는데 정신 사납게. 할배 야심한 밤 무서운 제안 하나를 하는데 우리 밥 먹고 운동 삼아 저 할배밭에 산책이나 갈까? 산책이란 말에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아스 먹었어. 먹었어. 밥알 공격에 당황하는 상기. 그렇게 적과의 동침이 지나가고 급히 연락을 취하는데 노망도 가지가지다. 별일 없으시죠? 어떻게 좀 해줘. 이 양반들 24시간 나를 쫓아다녀. 화장실에도 따라 들어온다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공연 보고 싶다고 하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를 꼬시기 위해 상기가 투입한 트로트 가수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희라고 해요. 가수 은희로 변장한 고은. 안녕하세요. 은희예요. 반갑습니다. 작전대로 달러를 주며 호감을 표시하는 할아버지 장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은희를 이용해야겠다 생각한 상기. 내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 이쁘다고 준 거예요. 너 알바 하나 더 해라. 이제 미끼는 물었고 다음 복수 작전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들어올리는 단계. 형님 말씀대로
그 놓친 애가 저 여자한테 말해줄 거예요. 그 영감탱이 우리한테 대한 태도랑 확실히 달랐어. 그때 나타난 포르쉐. 저거 영감탱이 차 아니에요? 너 이거 뭐야? 할아버지가 나 이쁘다고 줬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알바 안 해요. 당신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 할아버지가 나한테 다 얘기해 줬어. 혹시 어근 넘어가는 돈이 묻힌 보물지도? 나 이쁘다. 도망치는 고은, 급하게 쫓아가는 상기일당. 그때 들리는 익숙한 경기 소리. 저 촌딱새끼! 아주 애간장을 타게 만드는 전략. 야이 촌딱새끼야! 어렵게 포르쉐를 뒤따라온 상기.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배웠어? 아, 쫓아오니까 무서웠나 보네. 다 놓고 도망간 거 보니까. 이거 결국 찾아낸 보물지도. 저기 할아버지의 은닉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때 형님, 우리 차. 야 우리 차 잡아! 아주 큰일 날 뻔. 그 순간 가만 있어. 하지만 까마귀와 함께 추락하는 그들의 트럭. 언뜻 보기엔 트럭 한 대인 것 같은데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 통곡하는 상기. 사실 근방에 ATM기가 있었나? 짐작가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죠. 항상 상기 일당이 어느 마을을 가든 달라지지 않았던 건 단 하나, 바로 트럭. 트럭 하단에 숨겨진 비밀 서랍. 그곳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사기당한 노인들의 돈이 가득했죠. 그렇게 상기 일당의 돈을 모두 챙긴 다음 보물지도란 미끼로 상기가 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린 동기. 상기 입장에선 그 안에 든 모든 자금이 다 먼지가 돼버린 건데. 아유, 완전히 절단났네. 저건 수리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조용히 돌아서는 두기. 이제 마지막 단계. 장 대표님한테 전화 주세요. 마지막으로 산책하실 시간이라고. 모든 걸 잊고 분노에 찬 상기. 곧바로 원인 제공자의 할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영감님 같은 사람 아주 잘 알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같은 부류거든. 자기 것 빼앗길까봐 매일매일 불안을 안고 사는 그 더러운 기분. 난 아주 잘 알아. 상기의 협박에 급히 산 정상으로 향해 도망가는 할아버지. 잡을까요? 냅둬. 노망난 영감탱이 도망가 봤자니까. 대지기 싫으면 돈 파묻었는 대로 가겠지. 결국 형님, 제 낭떠러지 아니에요? 야, 잡아. 막다른 길목에 선 할아버지. 이대로 잡힐 것 같은데 갑자기 정말 바다에 빠져버린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 더는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 죽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졸지에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들. 하지만 이 모든 게 전략이었죠. 대단하세요. 어디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셨어? 자, 다음부터 이런 산책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기는 잘 쳤지만 막상 사람을 죽인 것에 깜짝 놀란 상기의 버들. 하지만 그게 도끼의 모범 택시. 일단 빨리 가자고. 빨리 아무데나. 그리고 하지만 이미 보물에 빠진 상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보물 찾기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요?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 일확천금을 찾으면 끝나겠죠. 그 처음부터 없던 거잖아. 우리에겐 없지만 저놈한텐 있어요. 보고 만지고 느꼈을 테니까. 돈은 독이 되어 사람을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걸 도끼는 잘 알았죠. 저놈에게 오늘 하루는 절대 잊지 못할 날이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불길에 날렸고 동료들도 떠났어요.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었죠.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현실일 겁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산속에 갇혀버린 상기. 땅속에 숨겨진 1억 천금을 찾아내는 것만이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빨간 깃발에 집착하게 된 상기. 어쩌면 지금 상기는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기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없는 보물이 있다고 믿으면서요.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보물의 유혹과 욕망은 더 강렬해질 테니까. 그런데 왜 자아성찰이라 그랬어요? 가장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피해를 준 그 뒤틀린 마음속을
본인도 경험해봐야죠. 꼭 감옥 같구만. 바로 본인의 욕심이 만든 감옥? 근데 저 감옥에서 언제 나와? 깨달음을 얻으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은 없지만 꽝은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빨간 깃발이 원래 군사적으로 치료의 매설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결국 스스로에게 갇힌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은 드디어 그동안 피해보신 다른 분들이랑 어르신이 갚아야 할 돈도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유 이 먼 데까지 수고스러운데 어떡해. 자주 오지도 못하면. 이번 모범택시 운행도 성공적으로 마친 독이. 운행 종료합니다. 한편 네, 15시에 연합병원 파견 지원 끝나고 저는 본부로 복귀 중입니다. 택시를 타고 본부로 복귀 중인 한 군인. 그런데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특임대 파견 복귀하는 거면 이쪽 아닌가? 김독이? 야간 투입 전까지는 도착할 듯 싶은데. 대위님, 알고 보니 이미 구면. 이게 얼마 만에 뵙는 겁니까? 과거 707 부대 소속이었던 김독이. 대위님,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독이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군인. 하지만 복귀 생각 없어. 그러면 특수보안이나 인간경호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그럼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긴 당연히 택시 운전하잖아. 사람들을 돕는 모범택시 기사죠.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단결. 그런데 그때 잠깐만. 네. 택시비는 주고 가야지. 그래 어디 택시비를 띵 까먹으려고? 공짜 택시는 없으니까.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에 놀란 독이. 사실 과거 독이가 없는 틈에 누군가로부터 끔찍하게 살해당했던 독이의 엄마. 독이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23년 포문을 여는 믿고 보는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 3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노인을 사기치는 못된 상길당을 통해 농촌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을 아주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더욱 악랄한 건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를 아주 시원하게 혼내준다는 측면에서 모범택시 시즌2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재밌고 유쾌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니까 일석삼조죠. 5, 6화는 얼마나 더 재밌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모범택시 시즌2는 매주 SBS에서 금토 밤 10시에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는 스튜디오 S 그리고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